어, 들렸죠?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오늘 발표 자료는 편미분 방정식 해석의 매스매티카 활용 사례와 안전 분야에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발표 이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이제 그 화재 폭발 연구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주로 하는 업무 분야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즘 이제 수소 자동차하고 그 전 부처에서 본부처에서 수소 에너지하고 ESS 전기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이제 에너지 전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안전성 평가 부분에 시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화재 발생, ESS 화재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그 키스트에서 포닥을 하고, 어, 잠깐 이제 시립대학교에서 이제 그 안전공학하고 수치해석, 유치역학 등을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매스매티카를 사용을 해서 이제 수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를 했고요. 오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스매티카 사용 자체는 이제 이전이나 아니면 저희 다음에 발표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수준 자체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활용 분야 쪽에서도 많이 봐주시고요. 먼저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들으시는 청중분들이 대부분들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다 보니까 좀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좀 들었습니다. 그 미분 방정식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그 이 이렇게 지금 이제 2차 미분, 공간에 대해서 2차 미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항이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보고요. 제가 좀 가장 간단한 식으로 넣었죠. 그래서 그리고 미분 방정식을 이제 해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공간에 대한 그 2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들어가면 이제 초기 조건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 방정식하고 경계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매스매티카로 풀려고 한다면은 요런 거는 그냥 엔디솔브라고 하는 내장 함수 가지고 풀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근데 항상 엔디솔브라는 함수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해결해야 되는 방정식을 다 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수치 해석의 방법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유한차분법이라고 FDM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의 수치 해법이 FDM에 흔히 말하는 이제 그 FDM이라고 하는 유한차분법에 좀 이렇게 좀 변형 방식대로 나가는데요. 그 원리가 지금 이제 0부터 1까지의 지금 0부터 1까지의 그 우리 도메인에 대해서 수치해법을 구한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x1, x2, x3, x4, x5 예를 들어서 이게 5개로 자른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 놓고 나서 보면 당연히 x1에서의 u 값은 경계 조건에서 0이었고요. x5에서 x가 1일 때 경계 조건은 1이 되죠. 이거는 고정된 값이고, 나머지 u2, 3, 4에 대해서 값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수치적으로 이 빨강색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스텝으로 주어지는 그 위치에서의 그 값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단순히 지금 5개의 스텝을 사용을 했지만 뭐 10개, 뭐 100개, 1000개를 쓰다 보면 이 사이사이의 값들이 다 구해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수치의 해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이게 2차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그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2차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요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x1하고 x2 사이에 요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 제곱분의
요 x2 위치에서의 u2 값을 구한다 그러면 이 이차 미분은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이 u3하고 u1 가지고 u2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 각각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위치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5개의 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당연히 u1은 제로고 경계 조건에서 u5는 1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은 3개가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3개가 되고 모르는 변수도 U2, U3, U4이기 때문에 모르는 변수도 3개가 돼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어 이제 뭐라고 그러죠? 1차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요거 푸는 방법도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매트릭스화를 시키죠. 그 매트릭스화를 시킨 다음에 요 매트릭스를 그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요 오른쪽에다 곱해주면 그게 이제 U2, U3, U4의 값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풀게 되는데 사실 매스매틱을 사용하게 되면 요 스텝 4에서 그냥 바로 풀어버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좀 O-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다시 앞으로 가서 사실 더 쉽게 풀려면 요렇게 방정식을 구해놓고 바로 그냥 엔솔브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써서 연립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바로 U2, U3, U4가 값이 나오게 돼서 요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좀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화면을 이제 전체 화면으로 안 보고 이렇게 제가 좀 부분 화면으로 보려고 하는 게 좀 같이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매스매트가 노트북 화면도 보이시죠? 예. 안 보이네. 이 옆에 보이잖아요. 아, 예. 공유를 중지하고 화면을 그러면 지금 이게 예, 예.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N 토탈이라고 하는 건 여기 넘버입니다. X1부터 X5까지 5개의 엘리먼트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고. 예. A하고 B는 요 지배방 정식에 나와 있는 개수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A는 이제 1로 그냥 간단하게 놨고 B는 마이너스 10 정도로 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나서 TU라고 하는 거는 이제 U1부터 5니까 요거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 보면은 스텝 바이 스텝 실행해 보면 이제 U1부터 U5까지 여기 U1부터 U5까지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델타 X라고 하는 거는 요 차이죠. 요건 이제 등분을 했기 때문에 X2-X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을 이렇게 잡았죠. U1은 0이고 U5, N 토탈이라는 건 5니까 이건 1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서 뭐 하나 더 하게 TU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는 U1이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퀘이션을 놓는데 이 매스매티카라고 하는 게 되게 좋은 제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방정식을 세울 때 이렇게 dx, dx, uu 한 다음에 그 dx, dx, u를 x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거는 이런 식으로 파이나이트 디퍼런스를 사용하면 되고 한 번 미분한 거는 이런 식으로 미분이 없는 거는 자기 자신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 3개가 이제 바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예. 2부터 n 토탈 마이너스 1까지 간 거는 2부터 요 경우에 이제 4까지 우리가 원하는 건 가운데 3개만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요 스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리를 몇 번 해보려고 뭐 심플리파이도 써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요 어지러운 요 방정식을 그냥 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엔디솔브를 쓸 건데 엔디솔브에 쓰려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해를 구할 거냐 여기 구한다 TU인데 앞에 거 뒤에 거 하나씩 띄어먹은 가운데 것만 쓰겠다라고 해놓고 엔디솔브를 쓰면 U2는 요거고 U3는 요거고 U4는 요거다라고 이제 답이 나오죠. 그래서 뭐 바로 이제 그냥 얘를 뭐 그냥 구하면은 이제
그리고 X라고 하는 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그 X하고 우리가 TU인데 솔루션에 있는 요 값들을 이제 대치한 요 값이니까 요 먼저 좀 해보면 이렇게 값이 그냥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걸 그래프를 X 대 TU, U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커브가 틀려지는. 되죠. 이 간단한 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한 11개로 하고 싶으면은 11개로 해도 됩니다. 일일이 좀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다 바뀌니까. 네. 그냥 뭐 쭉쭉 바꿔 놓으시면 TU는 11개가 되고 네. 이퀘이션이 이제 9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풀게 되면 제가 뭐가 안 한 게 하나가 있네요. 뭔가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에 뭔가가 1이 하나 들어갔을 겁니다. 요거를 안 했네요. 요거를. 예. 요거를 했는데 아까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요게 지금 안 한 거는 요거를 안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이제 지워져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엔터탈이 5였기 때문에 U5가 1로 돼 있는데 제가 11로 바꾸면서 이제 요런 것들을 쭉 쫓아서 하게 되면 필요한 것만 실행을 시켜서 그죠? 그럼 이제 U5로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를 구하게 되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X 하면 이제 아까 똑같은 이런 커브인데 비슷비슷한 커브인데 좀 점들이 좀 많이 세밀하게 분석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미분방 정식의 해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편미분방 정식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편미분방 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구했냐? 이제 대표적인 편미분방 정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편미분방 정식이라는 건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다. 아까는 x에 대한 그 미분 방정식이었는데 이번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런 방정식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이제 흔히 힛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열전도 시간에 따라서 열전도가 어떻게 되느냐를 나타내는 식이고요. 초기에는 그냥 0도였다. 이게 절대 온도 이게 이제 무차원수로 그냥 푸른 거죠. 그 0이라는 값으로 전부 다 갖고 있는데 한쪽 끝, 왼쪽 끝은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게 U라고 하는 게 템퍼리처가 되면은 요게 이제 열 전달을 히플럭스를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도에 관계된 히플럭스 값 조건을 갖는다 그러는 거예요. 열이 계속 한쪽 끝에서는 열이 계속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런 속도로. 요거를 푸는데 아까는 이제 등간격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올소거나 콜로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제 같지 않은 간격으로 이 x0는 1이고 뭐 x6은 이제 1이다. x0는 0이다. 오른쪽 경계값을 가지면 이 사이를 약간 좀 이제 그 가우시안 그 분포로 이렇게 요걸 문제 풀게 되면은 조금 얘가 문제가 쉬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로 이 x 값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 x 값을 선정하게 되면 적분할 때 필요한 웨이팅 함수들이 정리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엔 그 U1에서 U5까지의 값을 가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 OC 메소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까는 이제 그 각각의 위치에서 이런 방법들을 계속 사용해서 그 방정식을 유도를 했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미분을 하는 그 방식이 그 매트릭스의 그 내적인가요? 이너 프로덕트 미분을 하는 기능을
그 매트릭스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D라는 매트릭스를 한 번 U에다가 내적을 하면 한 번 미분한 게 되고, 두 번 미분한 거니까 그 D를 한 번 더 적용을 하면 이게 두 번 미분이 되겠죠. 그 적분은 요 웨이팅과 U를 그냥 곱하면 이 적분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풀어볼 텐데, 예,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식하고 이게 좀 비교를 해보면, 요것도 일단 전부 다 이제 클리어된 상태에서, 요거는 지금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알파하고 카파라고 하는 값을 주어졌습니다. 지배방 정식의 히트 서멀 디퓨지비티라 하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함수에 곱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얘는 히트 디퓨지비티는 항상 이제 양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얘는 음수로 해야 열을 받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나온 대로 그 n 인터널이라고 하는 거 이제 5라고 해버리면 지금 여기서 있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값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고요. n 토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x0하고 x6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2개가 더 더해지는 거가 되겠죠. 그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고 나면 요게 이제 0하고 1이고 나머지 x1, x2, x3, x4, x5가 되는 거죠. 요거를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을 원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이제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대칭인 함수인데, 요거를 이제 0부터 1까지로 이렇게 그 대칭 이동, 그러니까 평행 이동 시킨 그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값이 주어지고요. 보통 저희가 이렇게 쓰는 게 요거 나중에 그 역행렬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면 역행렬이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그 x로 편미분을 하는 그 효과를 내는 그런 매트릭스인데요. 요걸 만들 때 이제 인버스를 쓰게 되는데, 요게 정확하게 0이 돼 버리면 에러가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0과 하고 거의 비슷한 10의 마이너스 20제곱 정도로 하게 되면 에러가 이제 안 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 제거하고 하면은 그대로 U0서부터 U6까지 이제 정의가 되고, U0는 항상 0이죠. 이제 얘는 시간의 함수기 때문에 요렇게 함수로 나타냈고요. RBC라고 하는 건 그 오른쪽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얘는 이렇게 함수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쓸 때는, 근데 요거 하면서 보니까 함수로 나타내면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리커런스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돌아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R 이퀘이션이라는 건 오른쪽 이퀘이션, 요쪽 알파 곱하기 요거 d제곱 u dx 제곱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미분 2번 하고 그거를 이제 tu를 딱 내적하게 되면 그게 그냥 요 2번 미분하게 된 거예요. 거기 알파를 붙이고 곱하고 RBC를 적용한 거죠. 예. 그 없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없이 적용하게 되면 여기에 U6가 나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 그 U6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없이 실행하게 되면 U6라고 하는 거는 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대로 주어지는 거죠. 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대로 주어져서 U6는 U1부터 U5의 어떤 배열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L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요거 du dt. 그래서 tu를, 그러니까 u 매트릭스를 t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한 거, 시간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한 거죠. 이제 그거를 좌측하고 우측을 같게 만든다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만든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죠. 요거는 이제 결과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U1을 한 번 미분한 거는 이제 나머지 U1과 U5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퀘이션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하나씩 그리고 그거를 이니셜 컨디션에 놓고 이니셜 컨디션은 마찬가지죠. 이제 TU인데 시간이 0이었을 때 다 0이다 라고 하는 게 초기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퀘이션에 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퀘이션에 하고 이니셜 컨디션을 이제 합하면 아까 만든 이퀘이션하고 그 U1부터 U2의 초기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요거를 엔디솔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 미분 방정식과 그냥 일반 방정식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 알아서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요. 이게 엔드솔브는 상당히 이 신뢰할 수 있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시간을 0에서부터 5까지 사용해서 풀게 되면 상당히 간단하게 풀어지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0.2에서 값을 TU인데 일단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하고 솔루션에 나온 것들을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요. U1은 뭔가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T를 0.2를 집어넣으면 이제 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거 리스트 플러스로 하면은 0.2에서의 값이 나오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제 그 뭔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값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국에는 직선이 됩니다. 한 2.5초 정도, 2.55 이상 되게 되면 얘가 요 왼쪽에서 들어오는 열하고 오른쪽에서 나가는 열이 이제 평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매스메티카라고 하는 걸 사용했을 때 제가 참 편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런 것들. 이게 사실상 포트란이나 C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이 오소거널 콜로케이션 메소드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런 걸로도 많이 쓸 수 있는데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진짜로 그 종이에다가 이런 함수들을 다 써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여기서 다 같이 해결된다는 것들이었었고요. 뭐 많이 늘리고 싶다. 그러면 한 뭐 10일까지 늘리면 됩니다. 요걸 없애야 되죠. 얘를 없애고 다시 하게 되면 하나씩 실행을 하게 되면 예. 그죠? 네, 뭐 데이터 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수가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경험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이제 매스메티카를 사용하게 된 게 박사학위를 하면서 했어요. 제 박사학위 때는 에너지 쪽에 있었던 건 아니고 약물 전달 분야에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많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펜타닐 그때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펜타닐 약물 그 오남용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그때 이제 말기암 환자들 이렇게 사탕 물듯이 물고 있으면 입안에 있는 그 뮤코사라고 하는 점액질을 통해서 약물이 전달되는 속도를 해결을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했는데 요게 이제 가장 큰 게 이 사탕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게 줄어듭니다. 이 크기가. 그러면 이 위치가 계속 변하게 돼요.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얘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되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좀 해결을 했던 매스메티카 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뭐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내부 공간이 이제 그 사탕 계속 줄어드는 것들을 표현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에너지 분야 쪽에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인데 이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내용인데 이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계량 문제예요. 나는 판매하는 측에서는 뭐 1kg 팔았는데 받은 쪽에서 0.5kg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예, 문제가 되죠. 더군다나 이제 차량용 요즘 수소 연료전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한 대기압에 한 700배 정도의 압력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은요. 한 40%, 이거 이제 1000바라고 써놨는데 700바로 압축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나오는 그 계량 오차의 50%, 40%가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상기체에서 이제 벗어난 실제 기체에서의 어떻게 이제 이 계량을 할 거냐 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이제 압축인자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가스협회에서 발간한 그 천연가스 조성에 따른 압축인자 산출식이 있는데 요거가 원래 포트란 코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로 제공한 게 아니라 책으로 제공됐어요. 거의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으로 제공됐는데 요거를 매스매티카로 완전히 다 코드를 바꿔놨습니다. 일단은 스캔을 다 해가지고 그 스트 레코그나이즈로 전부 다 레코그나이즈 시켜서 그거를 이제 매스매티카 코드로 바꿔놨죠. 그렇게 바꿔놓은 게 지금 옆에 보시는 요겁니다. 75%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DF로 만들었는데 이게 2017년에 이제 제가 만든 건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안에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가려놨는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니시에이트라고 해서 아마 모든 자료들을 다 지우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하고요. 요거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많이 좀 배웠는데 일단은 이제 이게 혼합가스에 대한 이제 천연가스 사실 혼합가스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컴포지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열면 제가 지금 인풋으로 넣은 거는 이제 사실 그 서부 텍사스유 쪽에서 나는 그 천연가스의 혼합 비율입니다. 메탄이 한 85%, 86% 되고 나머지 그 성분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때 컴프레시빌리티 팩터는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고 하고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 저장하는 것까지 여기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13 하면 이 값이 이제 파일로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깔끔하게 닫는 것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보인 것처럼 13이 생겼죠. 이렇게 지금 이것저것 활용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사실 요즘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 안전 관련해서 폭발 실험이나 화재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데이터를 좀 매스매티카로 받아서 그 즉시 뭔가 이 장치를 제어하는 쪽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실 데이터를 받아내는 이제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4에서 20mA짜리 데이터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공 전공이다 보니까 이런 신호나 이런 거 아니면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압 신호, 이 4에서 20mA 250옴 달면은 1에서 5A로 볼트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요걸 어떻게 컴퓨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활용 기회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여러 지금 분야에서들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을 좀 주셔서 아무튼 뭐 많이 좀 이쪽에 많이 활용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